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바둑은 2002년 4월 후지츠배 본선 16강전으로 이창호 구단과 요다 노리모토 구단의 대국입니다. 한때 이창호에게 요다는 넘기 힘든 벽이었죠. 세계 최강 이창호에게 매번 패배를 안겨주던 그 사람, 바로 요다 노리모토 구단인데요. 2000년 이전까지 중요한 순간마다 이창호는 요다에게 번번이 패하면서 바둑 팬들 사이에서는 요다 징크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도 이 당시 연구생 생활을 하던 그 시절인데 요다 구단이 참 미웠었거든요. 하지만 2000년 제4회 응시배를 기점으로 모든 흐름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2002년까지 이창호는 요다에게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요다를 극복하면서 천적이 아니게 된 거죠. 오늘 바둑 함께 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시간이고요. 덤은 5집 반이었어요. 당시에는. 이창호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을 합니다. 좌상귀, 날일자 걸침부터. 자, 백 입구자로 받아줬고요. 두 칸 벌림. 여기서 우상귀 걸침, 자, 협공, 날일자 씌우고, 받을 때, 여기서 다시 대역공까지. 가장 기본 형태의 정석이죠. 이때 이제 이렇게 차렷을 했는데요. 요즘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참 많이 두었던 그러한 수법 중에 하나예요. 자,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기 안 받아주면은 만약에 뭐 다른데 그냥 나간다 하면은요, 이 귀 쪽을 갖다 붙였을 때 여기를 흙이 약점을 지켜야 되거든요. 왜? 이걸 찌르고 뚫고 나가면은 일단 여길 나가서 끊지 않은 약점이 있죠. 잡을 때 이걸 단수 치고 이렇게 잡자고 하는 약점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흙이 이걸 이어주고 이렇게 축으로 잡는 모양인데 지금 축이 잘 안 되죠. 좌하기 쪽에 흙돌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찌르고 이걸 그냥 막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흙이 이걸 끊고 이을 때 원래라면 이런 식으로 따내겠죠. 그런데 9번째를 끊어버리면 백이 이걸 뻗어요. 이걸 잡을 때 돌려치기가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단수를 맞고 이렇게 오른쪽이 제대로 뚫려버리니까 뭐 나중에 이런 거 끊어서 위에 2점 먹어도 별로 좋을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번 자를 갖다 붙였을 때 여길 찔러갖고 두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막았을 때 하나는 찌르고요. 그 다음 막았을 때 여기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쳐서 잡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흙이 그냥 이쪽을 후퇴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후퇴를 하든 아니면 단수르게 치고 후퇴를 하든 후퇴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요 귀 쪽 여기까지 백이 선수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거 들어간 다음에 탁 지켜버리면 흙이 별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2번 자를 갖다 붙이면 보통은 흙이 이렇게 이어주고 백도 지키고 두 칸 벌림을 하거나 아니면 이쪽을 위로 밀어버리고요. 이렇게 백이 호구로 쳐서 연결할 때 못 젖힙니다. 이거 젖히면 찌르고 끊는 거 선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젖혔을 때 잡아야 되죠. 백이 모양 되게 탄탄하게 탄력적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중앙 쪽으로 붕붕 위에 떠버리니까 왼쪽에는 흙돌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흙이 오른쪽으로 너무 납작하게 눌려버리니까 보통 5번 자리는 여기는 못 젖히고요. 이 위쪽을 백이 누르지 못하게 한 칸 뛰어 나갑니다. 이때 백이 이렇게 그냥 뻗어서 두거나 아니면 찌르고 끊어 놓는 걸로 요 젖힘수를 아예 이제 봉쇄를 한 거죠. 요렇게 해서 선수를 잡아서 이런 흙의 세력들을 견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2번 자리를 뭐 흙이 꼭 안 둔다 하더라도 이게 이후의 정석 수순이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백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요 자리 입구자를 갖다 붙이거나 붙여놓고 그 다음에 행마를 하죠. 밀어간다든지 이도를 움직여 나간다든지. 보통은 붙이는 수를 많이 두는데 가만히 차렷. 이 수는 나중에 건너 붙이는 거 또는 이렇게 바짝 다가와서 건너 붙여서 끊고 밑으로 넘어가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은 느리지만 좀 많이 두터운 수, 이창호 구단이 좋아할 만한 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창호 구단의 선택은 가만히 늘어주는 차렷이었고요. 자, 그러니까 백이 붙입니다. 자, 붙인 수의 의도는 뭘까요? 흙이 막으면 같이 끊어가겠다 이거예요. 붙이면 젖히고 젖히면 뻗어라, 이게 아니라 여기서 오른쪽 내가 강한데 뭐 겁날 게 뭐가 있냐, 끊자 하는 거죠. 막근음이에요.
보통 막 끊으면 이제 뭐 한쪽 가만히 뻗은 다음에 싸워가는 이러한 진행이잖아요. 근데 왼쪽 요 자리에 백돌이 하나가 딱 있으니까 얘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걸 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약점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전투가 조금 쉽지 않겠다 판단을 하고요. 이청우단 이쪽 오른쪽을 갖다 붙이면서 백이 여기를 건드려 준다면, 만약 이런 식으로 받아준다면 그때 이렇게 젖혀서 끊는 수를 완전히 없애 가겠다, 이러한 뜻이겠죠. 이렇게 붙여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다구단 아예 상대를 안 하고요. 왼쪽을 제압하고 뻗을 때 아예 손을 빼서 다른 큰 자리를 가버렸어요. 자, 지켜주고요. 두 칸 벌림 할 때 또 요거 하나 갖다 붙여놓고, 요거는 나중에 요런 뜻인 것 같아요. 일단 손을 빼버렸는데 뭐냐면 이 좌상기 쪽이 이렇게 붙여서 나중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백이 상변의 모양을 키워갈 때는 이렇게 눌러가는 거고요. 귀 쪽의 실리를 선수로 이득을 볼 때는 이렇게 둔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환이 되는 모양이 나온다면 나중에 만약에 이걸 찝어서 실전 진행처럼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얘가 이득이라는 겁니다. 이창호 구단은. 왜? 흑이 이걸 뻗어서 백이 잡자고 할 때 끊는 수, 잡을 때 단수를 치고 이렇게 축으로 잡자고 하는 백의 약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 3번에 교환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는 아무런 약점이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찝고 들어가면 여길 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단수를 쳐서 아무런 수를 안 내버리거든요. 그쵸? 수가 안 나죠, 이거는. 근데 실전처럼 이걸 먼저 붙여놓고 손을 빼면 이게 나중에 잡힌다 하더라도 이걸 뻗어서 움직이는 뒷맛이 있으니까 이걸로 무조건 이득이다, 이 판단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실전 붙여놓고 손을 뺐고요. 백이 들여다보고 여기서 손을 빼서 다시 하변 쪽 큰 자리, 넓은 자리를 차지하네요. 자, 이창호 구단 우하기 3-3에 대해서 눈목자 걸침, 그리고 백이 이렇게 한 칸을 띄었는데 되게 특이하게 지켰어요, 요다 구단. 자, 보통 요게 이제 정석 수순인데요.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눈목자를 같이 둬요. 어차피 여기가 뭐 뚫리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두 칸 벌림하거나 아니면 이 우상기 쪽에 이렇게 흑돌들이 없을 때는 보통 한 요 정도까지도 가는데, 이 위에가 단단하니까 굳이 강한 쪽을 좁게 지킬 필요가 없죠. 약한 쪽에다가 좁게 지켜서 약한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고 그 다음 또 큰 자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인 정석 수순이에요. 자, 근데 요다구단 그냥 이렇게 지킵니다. 좀 더 견고하게 두겠다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집을 더 크게 키우고 싶은데 줄였어요. 그 의도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 1번에 있는 돌이 이 아래쪽 한 칸에 있으면은 되게 단단하죠. 근데 지금은 눈목자다 보니까 당장은 수가 안 나더라도 나중에 흑이 이런 자리들을 왔을 때 백이 한 번쯤은 지켜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여기가 활용을 당하게 되면은 우변 쪽에 흑이 강해지니까 이게 싫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5번을 받아주지 않고 백이 다른 큰 자리 어딘가를 간다, 그러면은 이런 눈목자 형태의 항상 급소를 남는 치중수단이 있죠. 요게 조금 걸립니다. 조금 수순 진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끊자 하고요. 늘어주면은 이걸 밀고 나가면서 이렇게 막 수가 날 수가 있어요. 약간 위험하죠. 뻗어야 되는데 또 요거 하나 막아갈 거고, 그냥 막으면 이런 배부침의 수가 있죠. 그래서 백이 여기서 응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뭔가 이런 거 젖혀있고 막 하는 것보다는 흑의 수를 줄여가는 이러한 치중수, 급소가 있거든요. 막으면 끊어서 흑이 이어줘야 되고 넘어가게 되면서 수상전이 벌어지는데 이게 수가 나요. 밀고 나가고요. 막으면 여기 끊기는 약점들이 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뻗어야 되고. 자, 좀만 해볼까요? 젖혀서 있습니다. 자, 요거 그냥 젖히면은 여기 같이 젖혀갖고 아무리 못해도 이거 최소한 빅은 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막으면 또 백이 지금 위험해요. 단수 치고 이렇게만 두더라도 패로 흑이 먼저 잡자 하는 패가 만들어질 거고요. 수가 납니다. 그래서 백이 27로 여길 뻗어주게 되면은 이런 거 치중 하나 가고요. 그 다음에 막아가고 젖혀서 있고 빅이죠. 이런 식으로 또 빅이 만들어집니다. 수가 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외에도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의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뒷맛이 되게 나쁜 자리예요. 그래서 요다 구단은 이 우변 쪽 흙 4번 자리 선수 활용 당하느니 차라리 지금 처음부터 집을 줄여서 단단하게 만들어 두자라는 의미로 여기를 두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2005단 2칸 벌림 하고요. 자, 여기서 이수순이 아우 너무 좋아요. 자, 뭐냐면 여길 두니까 흙이 이렇게 둬요. 빈삼각으로. 뭐야? 이상하죠? 근데 그 다음에 백이 이거를 잡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가 약점이 있어요. 흙이 막 끊었을 때 백이 여기를 단수 치고 뚫고 들어갈 수가 없죠. 약점 때문에. 또 그렇다고 이 한 점을 한 방에 잡을 수도 없어요. 오히려 오른쪽에는 흙이 단단하다 보니까 백이 조금 불편한 그러한 전투가 벌어질 것 같아요. 백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백은 잡아놔야 되는데 이걸 잡은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두면요.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걸 흙이 어떻게 지킬까요? 뻗을까요? 아니면 아까 실전처럼 이렇게 둘까요? 당연히 뻗죠. 이거 뭐하러 둬요, 그죠? 이거 뒀다가 나중에 이런 거 비막 끝내기 당하면 더 많이 손해인데 당연히 흙을 이렇게 뻗든 이렇게 두든 집으로 이득을 보기 위한 수를 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수순을 지금 바꿨어요. 실전은 여기부터. 만약에 흙이 이런 식으로 두면 이제는 얘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가 필요가 없어요. 백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둬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 흙 한 점은 패석입니다. 그럼 백은 다시 선수를 잡아서 다른 큰 자리 한 번을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2005단이 이렇게 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끊는 수를 보면서 선수를 잡기 위해서 백에게 선수를 내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실전 요걸 교환을 하고요. 이렇게 위에서 단수를 치면서 백의 모양이 아주 좋아집니다. 자, 요때부터 이제 백이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초반 포석이 요다 구단이 잘 풀리고 있어요. 자, 흙이 하변을 벌리고요. 자, 여기서 삭감 살짝 하고 받아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좌상기 쪽을 두는데 요 교환으로 인해서 나중에 백이 이걸 뚫고 나오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걸 끌고 나와버리면 다음에 이 7번을 막아서 왼쪽 흙이 다 죽죠.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받아줘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받으면 밑에 이 비마가 또 남는단 말이에요. 흙이 이렇게 막아서 연결할 때 넘어가는 그림으로 지키는 게 이제 흑백 최선의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이 위에 있는 백도를 끌고 나오는 수단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흙이 여기서 이렇게 입구절을 안 지키고 여길 받자니 오른쪽에 한 칸을 톡 띄워서 들어갔을 때 여기가 또 부서지죠. 흙이 지키기가 참 난감해요. 그러니까 이 수가 상당히 좋았던 거예요. 요다 구단. 정말 잘 도죠. 2005단의 천적처럼 정말 천적하면 사실 요다 구단밖에 없었거든요. 이 당시에. 자, 그랬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좌상기 한 점을 잡습니다. 자, 그게 뻗을 때 밀고 나오고 막으니까 급수 치중. 자, 받아줄 때 끊고 이걸 치고 나가요. 자, 여기서 이제 2005단 요걸 뻗어서 원래 하고 싶었던 거 이걸 끊어주고요.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에 이제 여기 약점들 생겼죠? 단수 치고 요걸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지킨다고 하면은 이렇게 끌고 나가면서 싸움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기가 조금 두고 싶은데 2005단이 이 수익기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단 역을 치면은 백은 요걸 따내면서 이 왼쪽 단수가 선수가 안 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손해가 되겠죠. 흙은 그냥 뻗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백은 역을 따내면서 왼쪽 이 3번의 단수를 없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밀고 나오는데 원래라면 흑마가 한 칸이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칸을 띄면은 이렇게 쌍립자리 급소자를 갖다 붙이면서 꾹꾹꾹꾹 눌러 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이 이 위쪽에 있는 흑도를 잡겠죠. 막으면 여기까지. 그죠? 그런데요, 여기가 이게 요 15번도 다 선수가 되니까 꽉 이었을 때 이 위쪽은 백이 잡았는데 열심히 두 칸 벌림을 해놨던 이 아래쪽에는 백돌들 얘네가 너무 약해지죠. 그죠? 이게 너무 위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백이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결국은 백이 이렇게 빈삼각으로 뻗어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서 싸움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흙이 1번째를 뻗어서 어쨌든 나가긴 나갔는데 왼쪽에 있는 흙돌이 약했기 때문에 흙에게는 5번, 7번, 9번으로 빠져나가자고 하는 수순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8번, 10번으로 머리를 내밀어 버리니까 이 흙도 어차피 나갈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변 쪽, 중앙 쪽의 백집이 형태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결국 흙은 이 밑에 있는 백도를 공격하면서 어떻게든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 공격이 쉽지 않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창호 구단은. 그래서 1번 자리 나가는 게 분명히 수가 나긴 나는데 왼쪽에 내돌이 약하다 보니까 이거 전투 재미없을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하고 결국 실전은 그냥 붙여서 먼저 수습을 합니다. 젖혀놓고 여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흙이 나가는 수가 생기죠. 백이 따내고요. 이어주고 이때 백이 왼쪽에는 돌을 안정을 시키면서 좌변 쪽 접전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하나 끊어 놓고요. 딸 때 단수를 쳤는데 백이 안 받고 이걸 밀어서 오른쪽을 들어가자. 이쪽에서 좀 수를 내자 하는데요. 여기가 요다 구단의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자, 이 바둑이 지금 백이 계획에 조금 유리합니다. 그 수치가 AI 판단으로는 한 2집 반에서 3집 반 정도. 생각보다 지금 초반 몇 수 안 됐는데 초반이 딱 끝난 상황에서 백이 많이 유리하죠. 2집 반, 3집 반 유리한 상태다. 이건 프로 바둑에서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차이는요. 이걸 해야 그 차이가 유지가 됩니다. 요거 나오는 거. 이걸 끌고 나와버리면 결국 흙은 이 위쪽의 약점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렇게 지켰을 때 그 다음에 백이 선수 잡아서 이런 곳들 우변 쪽을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끝내기로 흘러간다면 백이 바둑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요다 구단이 이거 하지 않고요. 이걸 밀고 뚫고 나가면서 젖히고 여길 갖다 붙여요. 이게 수가 나거든요. 근데 수를 내고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젖히고요. 끊고 먹었어요.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 흙이 이거 이으면은 밑으로 단수고 이렇게 꽉 이었을 때 한 칸을 띄어서 나가는 수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유명한 정말 기본 행마법, 기본 맥이잖아요. 죽거든요. 자, 그렇다고 이거를 요거 먹여치기 안 당하겠다고 이걸 이렇게 밀고서 단수를 치고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가는 모양도 이게 돌이 너무 뭉쳐요. 그리고 이게 흙이 후수로 어떻게든 막 겨우겨우 나갔어요. 그러고 나면 또 백은 이거 젖혀갖고 뻗어갖고 오른쪽에서 또 살자 하는 이러한 약간 또 이러한 수단들도 또 생기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여길 갖다가 잊지는 못했고 결국은 이청우다 이렇게 후퇴를 해서 끊고 뻗는 것까지 이 흙 한 점이 잡혔죠. 이게 수가 났어요. 수가 나서 결국 백이 이만큼의 집을 흙 한 점을 거의 잡았다 치면은 한 10집 넘게 이득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가 그냥 꽁으로 죽었잖아요. 여기도 단단해졌잖아요. 원래 우변 쪽은 백이 이 백돌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눈목자로 들어가면서 흙집이 이만큼의 무더기로 그냥 다 사라지는 집이거든요. 근데 아래쪽 요 한 10집 정도를 먹기 위해서 이 공간은 어차피 다 지켜지고 있죠. 거기다 지금 흙이 선수가 됐고 얘네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냥 다 잡혔고 그리고 중앙에는 103점도 또 거의 패석 수준으로 바뀌어버렸고요. 여기서 바둑이 이제 거의 역전 비슷하게 됩니다. 거의 반집 승부로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집 정도를 손해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창호 구단 이제 신났겠죠? 자, 한 칸을 띄고요. 자, 요다 구단 하변 쪽 받아주니까 다시 한번 삭감을 한번 가고 이때 밑에를 붙여서 활용을 하고 좌상기 쪽을 빵 때려버립니다. 자, 여기서 요다 구단 아직까지는 바둑이 팽팽해요. 반집 승부인데요. 이때 이렇게 두 칸을 띄었는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패착이 됐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바둑이 비슷했었죠. 근데 요수가 문제였어요. 자, 지금 모양이 딱 봐도요. 이 두 점, 102점이요. 요거. 이 두 점이 여기에 흙돌이 딱 있기 때문에 활로가 하나, 둘, 세 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양들은요. 그냥 이게
이렇게 탁 띄었을 때 이런 데 갖다 붙이면은 후퇴를 해야 되는 이런 행마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흙이 이렇게 갖다 붙여갖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행마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본 행마가 어떻게 돼요? 한 칸. 그죠? 여기를 넣어도 이게 바로 응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 입구자. 이 백돌이 활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게 기본 행마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거 어렵지 않은 수예요. 근데 요다 구단이 욕심을 좀 부렸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키워볼까? 이 아래쪽에 있는 흑한 점이 움직이기 쉽지 않도록 조금만 더 늘려보자 해서 두 칸을 띱니다. 자,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 여기서 100의 허점을 탁 찌르는데요. 붙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당연히 막아야죠. 근데 이걸 치받아 버리면 막기가 껄끄러워지잖아요. 이 약점 때문에. 후퇴하고 이렇게 약점들이 생기죠. 또 흙이 이렇게 젖혀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백이 지켜야 되는데 여기까지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걸 끊어오면서 이거 지금 당장은 축이 안 되겠지만 얘네를 이용을 하자 하는 약점들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니까 요다가 여기서 이걸 반응을 못한 거예요. 이거 두면 흙이 젖히든지 치받든지 하면서 이쪽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그냥 후퇴를 했고요. 젖히고 뻗고 밀고 뻗고 밀고 뻗고 이렇게 해서 지킵니다. 자, 여기서 백이 이 아래쪽을 막지를 못해요. 당연히 여기를 막아서 이 하변의 공간을 집을 지켜야 되는데 흙이 이런 식으로 씌워버리면은 야, 여기가 가운데 갑자기 흙집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불어나거든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 점을 살리자고 이렇게 두 칸을 폭 뛰어 나갔는데요. 자, 요거 하나 활용하고요. 들어가고 여기까지 활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위쪽에 조금 더 들어가자고 하고요. 그리고 요걸 단수를 쳐서 움직여 가는데 수는 안 나요. 근데 여기까지 되면 이제 귀 쪽에 흙이 일선 젖히는 것까지 선수 활용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서 마지막 2005단 여기를 치중을 들어갑니다. 이 한 방으로 바둑이 완벽하게 흙 쪽으로 넘어갔어요. 세 점이 잡혔잖아요. 그죠? 이렇게 찌르고 맞고 끊어도 이은 다음에 이걸 쳐서 탈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쳐서 버리는 모양이 나왔거든요. 열심히 뛰어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생각보다 크게 잡히고 있어요. 10점 넘게 잡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다 구단 조금 불리하더라도 마지막 기회가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서 요 두 칸 뛴 수, 두 칸으로 이거 움직일 거면은 차라리 한 칸을 띄어서라도 살려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약간 반집승부로 흙이 조금 유리하더라도 반집승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밀고 나갈 수도 있을 거고요. 결국 흙이 이걸 개개 받아주기에는 찌르려고 끊고 약점 없죠? 밀고 나가면서 우리 흙이 더 위험해지고 약해지잖아요. 탈출이 되니까 이 백을 한 방에 어떻게 막 공략을 하기가 어려워요. 백이 밀든 날일자를 가든.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워 나갔어야 되는데 이걸 두 칸을 톡 띄워버리니까 열심히 나가긴 나갔는데 이거 갈라지는 게 있었잖아요. 결국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얘가 먹히면서 바둑이 흙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거죠. 자, 실전 진행. 그래서 그 빈틈을 이창호 구단이 절대 놓치지 않아요.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끝내기 승부거든요. 끝내기 하면 이창호잖아요. 지금은 AI 그리고 신진서 구단이지만 그래서 신공지능이라고도 불리지만 이 당시에는 이창호 구단이 AI였거든요. 자, 이렇게 뒀고요. 자, 요때가 이제 한 집 반에서 한 두 집 반 정도 한 집 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한 집 반 정도 앞서 나가는 바둑이었는데 요 왼쪽에 백도를 흙이 조금 더 건드립니다. 이창호 구단이 요걸 건드리면서 공격하고 괴롭히면서 여기서 집의 그 차이를 한 두 집 반까지 늘려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집 반 승으로 이창호 구단이 승리를 확정을 짓습니다. 자, 요 부분까지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치중을 가면서 백을 괴롭히고요. 그 다음에 약점을 끊어가죠. 자, 요 두 점까지 끊기니까 이제 백이 멘붕이 왔어요.
들여다보고 젖히고 막으면은 끊어지는 패가 나기 때문에 후퇴해야죠. 여기서 하나 밀어놓고요. 입구자. 이때 요 부분까지만 공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이걸 바로 안 맞고 후퇴를 했지 하실 거예요. 자, 뭐냐면은 보통 일반 아마추어 바둑이었다면은 이거 그냥 보지도 않고 막을 거죠. 젖히고 막고 입고 호구 치고. 그쵸?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단수 쳐봤자 결국은 약점이 있으니까 지키고 흙도 지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일반적인 진행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막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딱 걸립니다. 이거 못 막고 후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밀리니까 아까 실전자 그냥 3으로 지켰을 때에 비해서 5, 7번 두 집이 더 줄어들어 버리죠. 손해거든요. 자, 이걸 왜 못 막냐? 막으면은요, 백이 있는 게 아니라 패로 버팁니다. 이런 거. 이 패가 뭐 어때서? 자, 뭐냐면은 이게요, 지금 꽃놀이패예요. 백의 입장에서는 패 줘봤자 하나 죽는 건데, 흑은 이 패를 하다가 만약에 백이 여기를 끊어가지고 이 패를 줘버리면 귀가 다 박살나죠. 이 귀 박살나면은 잘못하면 흑이 사활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패는 흑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흑이 결국은 후퇴를 해야 되는 백의 꽃놀이 패예요. 그랬을 때 4번에 있는 돌 때문에 이걸 단수를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끊을 때 살아가니까. 그죠? 이거 걸린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자, 그래서 실전은 막지 않고 이렇게 후퇴를 해서 이제 처리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단수 치고 따내고 쭉쭉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끝내기가 들어가는 장면에서 이창호 구단이다. 그러면 이창호 구단이 이기고 있다.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 당시에 끝내기인데 이창호가 이기고 있다 하면은 그냥 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바둑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실전 진행은 쭉 진행이 돼서 결국 수수는 몇 수일까요? 213수 만에 흑 3집 반승으로 이창호 구단이 승리를 합니다. 이제 요단은 이창호에게 더 이상 징크스도 넘지 못할 벽도 아니에요. 그죠? 천적을 이긴 게 아니라 천적이라는 말을 아예 지워버렸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16강에서 이기고 다음 8강에서도 이겼는데 4강전에서 이세돌 구단에게 패배를 하면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